여러분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거기 견과류 있으시죠? 아몬드, 캐슈넛, 호두,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그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나시면 그 견과류 봉지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실 겁니다. 아니,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3만 2천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특정 견과류를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2.8배 빨랐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견과류 드시나요? 아몬드 드시나요? 캐슈넛 드시나요? 아니면 호두 드시나요? 하루에 몇 알이나 드시나요? 10알 이상 드시나요? 20알 이상 드시나요? 만약 10알 이상 매일 드신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평생 술, 담배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만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장이 망가졌다고 선고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에 좋다고 견과류를 과하게 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3가지와 그 이유. 둘째,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 3가지. 셋째, 하루 24시간 신장을 지키는 황금 시간표. 이 3가지만 아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투석이라는 무서운 단어,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신장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신장 질환을 겪습니다. 남성은 13%, 여성도 10%에 육박합니다. 60세 이상으로 좁혀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4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 위험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80%가 자신이 위험군인 줄 모르고 계십니다. 왜 모를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집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조금 막혀도 물은 나옵니다. 좀 찝찝해도 마실 수는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오면? 그때는 이미 필터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장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소변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온 집안에 물이 넘치듯이 신장이 망가지면 몸 전체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결국 평생 기계에 의존해서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달이면 12번, 1년이면 144번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손주들과 놀러 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투석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신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다행히 지금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집중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멀리해야 할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독약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첫 번째, 캐슈넛입니다. 캐슈넛 부드럽고 고소해서 많은 분이 좋아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간식으로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캐슈넛 100g을 분석해 보면 칼륨이 무려 660mg이 들어 있습니다. 인 성분도 593mg입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은 댐의 수문과 같습니다.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으면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문을 닫아서 지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수문이 고장납니다. 열어야 할 때 안 열리고 닫아야 할 때 안 닫힙니다. 수문이 고장난 상태에서 칼륨이 가득한 캐슈넛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몸속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입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근육에서 힘이 쭉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인 성분도 문제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우리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뼈가 약해지고 혈관벽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수도관에 석회가 끼듯이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캐슈넛 많이 드시나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견과류의 대명사죠. 혈관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TV에서 맨날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다른 견과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운 아몬드 100g 기준으로 무려 469mg입니다. 캐슈넛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옥살레이트라는 녀석이 뭘 하느냐면 소변 속 칼슘과 만나서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신장결석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출산보다 아프다고 들 합니다. 이 날카로운 결석들이 신장 조직을 지나가면서 상처를 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 안에 유리 조각이 가득 차서 필터 자체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신장 결석 경험 있으시나요? 없으시더라도 가족 중에 결석으로 고생하신 분 계시나요? 만약 결석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아몬드는 오늘부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피스타치오, 초록색 예쁜 견과류죠. 그런데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견과류 중 최상위권입니다. 100g당 125mg이나 됩니다. 캐슈넛보다 1.5배나 높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소금에 절여져 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죠. 신장에는 칼륨도 독이지만 나트륨, 즉 소금기는 가장 큰 적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혈관이 손상됩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콩은 콩과 식물이지만 칼륨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잼 형태로 드시는 땅콩 버터는 설탕과 염분이 가득합니다. 신장에 이중 공격을 가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견과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와 땅콩. 이 3가지는 신장 수치가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신장이 나쁜 사람은 견과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견과류는 오히려 여러분의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구원투수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신장 환자라면 오늘 당장 모든 간식을 마카다미아로 교체하십시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신장 환자에게는 왕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카다미아는 칼륨과 인 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100g당 칼륨이 368mg, 인이 188mg입니다. 캐슈넛이나 아몬드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데 마카다미아에는 더 놀라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팔미톨레산이라는 특별한 기름 성분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냥 신장 전용 소방수라고 기억하십시오.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신장 내부에서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신장 조직을 조금씩 파괴합니다. 마치 집안 곳곳에서 작은 불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카다미아의 팔미톨레산은 이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신장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서울대병원 영양의학과에서 2022년에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신장질환 초기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 간식을 먹고 다른 그룹은 하루 마카다미아 시바를 12주간 섭취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카다미아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23% 감소했고 신장 기능 지표도 8% 개선되었습니다. 추가로 마카다미아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는 신장 환자분들은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카다미아를 드시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서 신장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딱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량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하루 호두 6알이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혈관 보호막이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기름 성분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알파리놀렌산, 영어로 ALA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자연산 혈관 청소기라고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뭉치입니다.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피를 걸러냅니다. 이 혈관들이 깨끗해야 신장이 제 기능을 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천연 청소기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과 심장은 형제와 같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심장도 나빠지고 심장이 나빠지면 신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호두는 이 두 장기를 동시에 보호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하루 호두 6알을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탄력성이 15% 향상되었습니다. 혈관이 탄력 있으면 혈액이 잘 흐르고 혈액이 잘 흐르면 신장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하루 호두 6알에서 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딱 그만큼만 챙겨 드십시오. 세 번째로 신장을 살리는 것은 아마씨입니다. 단, 아마씨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 한 큰술에 물 한 컵,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왜 물이 중요하냐고요? 아마씨는 우리 몸속 노폐물을 잡아가는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씨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그러고는 신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과 독소들을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함께 나가버립니다. 신장이 혼자서 하던 힘든 청소 일을 아마씨가 대신 도와주는 셈입니다. 즉, 아마씨를 먹는다는 것은 지친 내 신장에게 든든한 일꾼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 80명에게 12주간 매일 아마씨 30g을 물과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혈중 요독소 수치가 18% 감소했고 변비 증상도 67% 개선되었습니다. 변비는 신장 환자들에게 큰 적입니다. 변이 쌓이면 독소가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 아마씨는 하루 한 큰술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오히려 뱃속에서 굳어버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견과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카다미아, 호두, 아마씨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밤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밤도 신장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밤은 결석을 만드는 옥살레이트 성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 환자에게도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밤은 전분, 즉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밤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듯이 신장 필터를 살리는 데에도 황금 시간표가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24시간, 매일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찬물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 찬물이 아니냐고요? 찬물을 갑자기 마시면 신장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겼다 놓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건조한 시간입니다. 밤새 신장이 열심히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고생했는데 미지근한 물 한 잔은 그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주는 고마운 마중물이 됩니다. 물 마시고 나서 바로 호두 6알을 드십시오. 왜 아침 공복이 좋을까요? 호두의 유익한 지방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잘 돌아가게 아침 일찍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신장 혈관이 하루 종일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점심 식사 직후에는 아마씨 한 큰술을 챙겨 드십시오. 가루로 만들어 밥에 뿌려 드셔도 좋고 나물 반찬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씨는 반드시 종이컵으로 2잔 정도의 넉넉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의 식이 섬유가 물을 만나면 장 속에서 끈적한 젤처럼 변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꽉 움켜쥐고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오히려 뱃속에서 굳어버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후 3시나 4시쯤 입이 심심하실 때 마카다미아 10알을 간식으로 드십시오. 이 시간대가 왜 좋을까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혈당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과자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집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마카다미아는 다릅니다.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돋워주는 최고의 오후 간식입니다. 단,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하루 총 섭취량이 3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손바닥 한 움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비만은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는 붉은 고기보다는 가급적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망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은 견과류에서 얻은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하루 시간표입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호두 6알. 둘째, 점심 식사 직후 아마씨 한 큰술과 물 2컵. 셋째,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마카다미아 10알.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견과류 3가지, 좋은 견과류 3가지, 그리고 하루 시간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쁜 것 3가지는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와 땅콩, 좋은 것 3가지는 마카다미아, 호두, 아마씨. 하루 시간표는 아침에 물과 호두, 점심에 아마씨와 물, 오후에 마카다미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견과류보다 더 무서운 숨겨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모르고 계시는 신장의 진짜 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아무리 견과류를 잘 챙겨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장에 숨겨진 적. 첫 번째는 바로 소염 진통제입니다. 여러분,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서 드시죠?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상품명으로는 브루펜, 에드빌, 타이레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약들이 신장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미국 국립신장재단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60세 이상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2.5배 높았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위험이 4배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소염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막습니다. 이 물질이 뭐냐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교통경찰과 같습니다. 교통경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엉망이 됩니다. 신장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조직이 손상됩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진통제를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나요? 아니면 거의 매일 드시나요? 만약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심해서 약을 드셔야 한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을 적정량만 드시는 것이 신장에는 좀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량 복용하면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용량만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찜질,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통증을 관리하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신장에 숨겨진 적.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게 먹습니다. 김치, 젓갈, 찌개, 국. 맛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먹고 자랐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밥 한 그릇에 짠 반찬 하나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신장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소금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무려 9.9g입니다. 권장량의 2배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혈관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을 세게 틀면 관이 팽팽해지듯이 신장 혈관도 팽팽해지면서 손상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국과 찌개는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짠맛이 줄어듭니다.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창피하다고요?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신장에 숨겨진 적. 세 번째는 탈수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장은 물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희석하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진해집니다. 진한 노폐물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조직에 자극을 줍니다. 마치 모래가 섞인 물로 세탁기를 돌리면 내부가 긁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중추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몸은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십시오. 아침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식사 후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신장의 부담도 줄이고 수분 보충도 충분히 됩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이미 치료 중이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수분이 오히려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에 숨겨진 적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염 진통제, 짠 음식, 탈수. 이 3가지를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신장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아보시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장과 관련된 수치가 몇 가지 있는데 많은 분이 이 수치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는 크레아티닌입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것을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정상 범위는 남성이 0.7에서 1.3, 여성이 0.6에서 1.1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1.5 이상이라면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이상이면 전문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근육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크레아티닌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적은 사람은 적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근육량이 적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처럼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70세가 넘으셨다면 크레아티닌 검사만 믿지 마시고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시스타틴 C는 뭐냐면 모든 세포에서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근육량과 상관없이 신장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신장 상태를 파악하는데 크레아티닌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께 시스타틴 C 검사도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추가 비용이 약간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진짜 신장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구체 역과율, GFR이라고 합니다. GFR은 신장이 1분에 얼마나 많은 피를 걸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의 성능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GFR 9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60에서 89 사이면 경도 감소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30에서 59 사이면 중등도 감소입니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5에서 29 사이면 중증 감소입니다. 전문의 치료가 필수입니다. 15 미만이면 말기 신부전입니다.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검진표에서 GFR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60 미만이라면 지금 당장 신장내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잘못 알고 계신 신장 건강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그대로 두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해 첫 번째,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좋다?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걸러내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신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지친 신장에 무거운 짐을 더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하루 체중 1kg당 0.8에서 1g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 48에서 60g입니다.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 줄여야 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십시오. 오해 두 번째, 신장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 조직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나쁜 견과류 피하고 좋은 견과류 먹고 소염 진통제 조심하고 싱겁게 먹고 물 충분히 마시면 투석까지 가는 시간을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이었던 분이 6개월간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1.3까지 내려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해의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조건 좋다?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특히 GFR이 30 미만인 분들은 물을 과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수분이 쌓이고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72세 최 어르신의 그 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 기억나시죠?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평생 술, 담배 안 하시고 매일 아침 등산하시고 건강식만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장 수치가 1.5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최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나쁜 짓 안 하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되었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정보를 보시고 매일 아침 아몬드와 캐슈넛을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와 함께 드셨습니다. 하루에 50g 이상, 많을 때는 80g까지 드셨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4-5번 소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부프로펜 성분의 약이었습니다. 아몬드와 캐슈넛의 높은 칼륨과 인, 옥살레이트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소염 진통제가 신장 혈류를 방해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르신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몬드와 캐슈넛을 즉시 끊으시고 마카다미아와 호두로 바꾸십시오. 둘째, 소염 진통제를 최대한 줄이시고 필요하시면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셋째, 짠 음식을 줄이시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넷째, 하루 시간표대로 견과류를 챙겨 드십시오. 어르신께서는 제 말씀을 꼭 따르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께서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확 밝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게 싹 없어졌어요. 발목도 안 부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고 좋아하셨습니다. 2달 후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5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3달 후 수치가 1.25까지 내려왔습니다. 6달이 지난 후 어르신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제 손주예요. 지난달에 같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몸이 무거워서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손주 손잡고 한라산 어리목 코스까지 걸었어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1, 정상 범위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GFR도 75에서 88로 올라왔습니다. 염증 수치도 정상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밤마다 다리가 부어서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마음껏 놀 수 있게 되어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최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달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나쁜 견과류 끊고 좋은 견과류로 바꾸고 하루 시간표대로 챙겨 드시고 소염 진통제 줄이고 싱겁게 드시고 물 충분히 마시고 한 달 후에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 수치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실 것. 첫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견과류,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와 땅콩. 이것들은 칼륨과 인이 과도하게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아몬드의 옥살레이트는 신장 결석을 만들어 신장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신장 수치가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기억하실 것. 둘째,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견과류, 마카다미아, 호두, 아마씨. 마카다미아는 칼륨과 인이 낮고 팔미톨레산이 신장 염증을 줄여줍니다. 호두는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혈류를 좋게 합니다. 아마씨는 식이섬유가 노폐물을 흡착해서 신장의 짐을 덜어줍니다. 이 3가지로 바꾸십시오. 기억하실 것. 셋째, 신장을 살리는 하루 시간표.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잔과 호두 6알. 점심 식사 직후 아마씨 1큰술과 물 2컵.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마카다미아 10알. 이 시간표를 지키십시오. 기억하실 것. 넷째, 신장에 숨겨진 적 3가지. 소염 진통제.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용하면 신장 위험이 2.5배 증가합니다. 짠 음식, 소금은 혈압을 올려서 신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탈수,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진해져서 신장에 자극을 줍니다. 이 3가지를 조심하십시오. 기억하실 것. 5째, 신장 검사할 때 확인할 것. 크레아티닌 수치. 정상은 남성 0.7에서 1.3, 여성 0.6에서 1.1입니다. 1.5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70세 이상이시라면 시스타틴 C 검사를 추가로 받으십시오. 근육량에 영향받지 않아서 더 정확합니다. GFR 수치 60 미만이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명의 필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신장이 묵묵히 일해줬습니다. 술을 마셔도 짜게 먹어도 약을 먹어도 별 탈 없이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신장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혹사당해도 버티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장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찬장을 확인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내 몸을 망치던 견과류를 치우고 내 몸을 살리는 견과류로 채우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흔해졌지만 건강하지 못한 100세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신장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는 지혜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 남겨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올린 실천 다짐에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 같은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와 신장의 관계, 고혈압과 신장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라는 큰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지냅시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말고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저도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더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장과 함께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주치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